자, 6주차 2강 창의성 바로 알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요. 이제 창의성을 바로 알자라는 의미예요.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창의성 바로 알기. 창의성이란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공학자와 창의성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성이란 우리는 왜 창의성을 개발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왜 개발해야 될까요? 창의성은 훌륭한 엔지니어를 위대한 엔지니어로 만든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엔지니어는 훌륭한 엔지니어예요. 하지만 이런 훌륭한 엔지니어가 위대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창의성의 정의를 좀 볼까요? 심리학 문헌에만 6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정의가 존재하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길포드 박사의 정의에 의하면 20세기 중반이죠. 창의성은 유연성,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보면은 유연성, 유창성, 독창성, 그리고 정교성을 의미한다. 자, 하나로 창의성은 유연성, 독창성, 유창성, 정교성을 의미한다. 일반인도 창의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고요. 평범한 일반인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독창성이라든가 아이디어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광의 창의성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뿐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약간 변경하여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카피에서 우리가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창조는 카피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창의성의 어원은 영어 단어 creativity의 어원이고요. 성장하는 것, to have, grow 이란 의미를 가진 라틴어인 creatus 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미리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을 재구성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여기 나와 있죠?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을 재구성함으로써, 그러니까 뭐 A랑 B를 섞어 가지고 새로운 C를 만든다든가, 기존에 A와 B는 알고 있었지만 C는 몰랐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겠죠? 자, 한자 창의의 어원은 자신이 가진 기존 생각을 파괴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전에 없던이라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즉 고정관념의 탈피.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탈피 또는 발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의성, 창의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학에서의 창의성, 창의 실용.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창의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용적이어야 되겠죠. 창의적 발상과 방법을 통해 실용적인 결과를 얻는 것. 아무리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다 하더라도 실용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상이죠. 공상은 크리에이티브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하는데 컨텐츠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학에서는 실용적인 결과가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정관념을 탈피하라. 여기 보면은 뭐가 있죠? 우리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변기가 있어요. 자, 창의성은 전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눈으로 보고 있죠. 자,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보면 이게 왜 샘인가 라고 고민할 수가 있겠네요. 창의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창의성에 대한 오해. 창의성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허황된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실용적인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문제겠죠.
창의성은 주어진 조건과 현실을 무시해도 된다. 주어진 조건과 현실을 무시하고 도출된 아이디어는 실용성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만화를 그리는 거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학적인 조건이라든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만든다고 쳤을 때 주어진 조건과 현실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창의성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됩니다. 정답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일맥상통해요.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허황된 아이디어는 아니어야 되고 실용성이 없으면 안 되고요. 자, 정답을 찾는 건 아니지만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의적 문제 해결의 주요 속성 및 연계된 창의성 이해는 문제 인식,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정의해야 돼요. 이게 문제네?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정의해볼까? 한 줄을 싹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점검해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 자,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완전하게 인식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겠죠. 물론 이제 팀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참신성과 실용성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돼요. 한 가지만 잡으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현해요. 실현이 가능한가 보는 거죠. 그리고 실현까지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창의적 발상 도구를 활용하거나 목적 지향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의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창의성에 대한 진실. 창의성은 문제 인식 능력이다. 창의성은 문제 정의 능력이다. 창의성은 문제 점검 능력이다. 앞절에 다 했었습니다. 순서도에서. 창의성은 참신성을 내포한다. 그리고 또한 실용성을 내포한다. 창의성은 창의적 발상 도구를 통해 증폭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발상 도구가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더 크게 증폭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창의성은 우리가 목적 지향적이다.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창의성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창의성은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문제 해결 능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학자 창의성을 볼까요?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은 실용적인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 창의성. 21세기 공학자의 주된 고민은 뭐죠? why, 왜, what, 무엇, how, 어떻게. 그래서 핵심 인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플러스 실행이에요. 우리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베이스가 지식이 없다 하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죠. 생각의 바운더리가 되게 작게 되죠. 지식이 없다면. 지식이 많다고 그러면 이 생각의 바운더리가 커지고 그 생각의 바운더리가 커진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창의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성은 하나의 도구이자 과정이며 창의성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창의성은 우리가 목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인 것뿐이에요. 자, 공학자에게 필요한 창의적 역량이라는 것은 창의적 문제 해결의 주요 속성, 아까 앞절에 우리가 순서도에서 본 거죠.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문제 점검,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실현, 창의적 발상도구, 목적 지향적.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이 순서대로 지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서대로 지켜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좀 더 쉽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학자에게 필요한 창의적 역량, 첫 번째 문제 해결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남들보다 빨리 발견하고 창안하는 능력이죠. 자, 그리고 문제 정의는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줄로 정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딱 정의해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문제 점검. 정의된 문제가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를 정의했지만 이게 꼭 굳이 필요한 건지를 확인해야겠죠.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아니, 팀은 5명인데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 점검까지 진행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문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했다.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고 점검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해야겠죠. 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개념적으로 설계하는 능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설계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설계, 이 설계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상세 설계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능력. 자, 기본 설계를 했다 그러면 상세 설계를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도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거죠.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프로세스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의 단계별로 적절한 창의적 발상 도구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능력.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도구, 발상 도구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아니면 활용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목적 지향적.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추진력과 몰입 등의 능력. 이거는 기본 소양이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해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앞절에 우리 진행했던 창의성 바로알이까지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학자의 창의성까지 한번 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요 부분을 주안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가 팀끼리 프로젝트를 할 때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